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98쪽이죠. 7장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먼저 컨트롤 보고가 있죠.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자기 토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자기 땅 손대는 걸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하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건 이제 공적인 계획이고,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토지 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있고요. 허가대상 개발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과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 길지만 큰 한 덩어리이고,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허가를 내주지 마라. 허가 내주지 않겠다가 있습니다. 뭐고요? 높게 끄끼끼끼끼끼인 거죠. 들으신 기억 나면 됐어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시설 설치가 가능하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있죠.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입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는 거죠. 허가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토색의 채취.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거 따로 메모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곳, 거기다 그냥 그러니까 연필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메모 많이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문제집으로 보시면 98쪽, 그러니까 1번 문제 해설 99쪽 위에 표가 있죠. 그 표가 지금 6칸이잖아요. 그러니까 6칸 중에 가운데 4칸은 소용없고, 첫 번째 칸과 6번째 칸, 거기를 빈칸으로 놔두고 거기를 글자로 써넣는 게 연습장에다가 첫 번째 칸과 6번째 칸을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놓고, 첫 번째 칸 뭐지? 6번째 칸 뭐지? 한번 보고 떠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연습장에 칸만 그려진 자리에다가 그 첫 번째 칸 5가지와 6번째 칸 4가지를 써 넣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떠들고 있고, 여러분은 따로 옮겨 쓰지 마시고, 쓰는 게 공부는 쓰는 거는 내가 외워서 쓰는 건 공부지만, 이거 받아서 연장에다 쓰는 거는 그건 그렇게 공부 안 돼요. 차라리 보시면서 계속 소리 내시고, 쓸 거 있으면 이미 기본서에 다 써져 있고, 그 문제집에도 표가 있고 기본서에도 표가 있으니까, 문제집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기본서는 3번은 보셨으니까, 여기 기본서에다가 표에다가요, 그러니까 연필로 체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소리 내면서 연필로 체크 하시면 되지. 많이 쓰면 그냥 엄지손가락 여기만 아파요. 여기 또 아프고요. 쓰지 마세요. 쓰는 거 초점이 아닙니다. 차라리 빈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외워서 써 넣는 건 공부지만, 그게 아닌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것에 너무 초점 두지 마세요. 자, 보시죠. 이런 이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공적인 경우, 그 해설에 있는 표로 보시면 공적인 경우, 그 다음에 조그맣게 농사 짓겠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미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당연하거나 경미한 경우, 그런 경우는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니네들은 다시 허가받으라. 4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공작물 가운데 뭐 위에 내 이놈 개구리, 그러니까 비암 잡은 거라면 허가증 있어. 개구리 비암 잡은 거라면 허가증 있어야 되죠. 육상, 그러니까 어류양식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지만 주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토, 성토, 조성이 완료된 땅이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땅인데 경기도 가평의 통큰 총각들이요, 통큰 절토, 통큰 성토, 그러니까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렁이. 아이고 배뜨가 누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얼마예요? 50cm 이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장은 1cm 포장도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 기준이 있죠. 허가 기준에 그 1번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뭐 5천만 3만 공간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미만, 만 미만, 그러니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3만에 걸리는 게 공간농이 있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개발이 그러니까 공적인 계획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3번 공적인 사업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할 때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되고 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절차요.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겠죠. 허가 신청을 넣고 그다음에 재량 행위죠. 뭐 이런 것들은 숫자로 처리되는 게 아니죠. 특광시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허가를 내주고 아니면 말고 불허가를 때리고 하는 거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냅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허가 신청 때 여기는 5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그러니까 5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걸 수 있다. 그러니까 5가지 걱정되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광시군 지가 알아서 허가 보러 가지만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허가 보러가 때리는 경우가 있다. 뭐 시행자의 의견,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이 있죠. 그러니까 5가지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뭐고요? 그러니까 조경환 위기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용자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오늘 개똥이가 여기 3천 형질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3천 형질 변경 그것만 써낼 수가 없고 조경환 위기 그 도로는 이렇게 갖추겠다. 그러니까 축대 무너지지 않게 유해 방지시설 이렇게 갖추겠다. 그걸 다 써내야 되죠. 뭐 개똥이는 그러니까 허가받기 위해서 가장 조금만 써낼 겁니다. 그러니까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관청에서 봤을 때 에이 아저씨 그것 갖고는 안 되시지. 요거까지는 해야지. 도로가 2차로는 돼야 되고 축대 이 정도는 돼야지. 빨간 거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 그게 뭐고요? 조건부 허가이죠. 그럼 개똥이 아저씨 끄덕끄덕 한다고 해놓고 행여 요거 안 하고 노란 거 빨간 거 안 하고 형질 변경만 해서 그러니까 지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삐에게 팔아먹고 도망갈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꾀꼬리 뭐 묻어두라고요. 이행보증금 묻어두라라고 하는 거죠. 행여 안 하고 도망가면 이행보증금으로 이 노란 거 빨간 거를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땅을 덮어버리는 거죠. 원상복구 하는 데 쓸 겁니다. 준공검사요. 검사 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 받아야 되는 게 5가지. 1번 건축 내 건축 공작물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토색의 채취. 4번 토지의 분할. 5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있는데 검사 대상은 이 중에 3가지만 검사 대상이죠. 건물 무너지면 사람 다치잖아요. 산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산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그래서 3가지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적도에다 선거서요. 사람 다치지 않죠. 컨테이너 박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사람 다치지 않습니다. 뭐 들었다 놨다 그 상대방 마음은 좀 이렇게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사람 다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도시 만들 것이요, 재개발 재건축 할 것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일정 기간 동안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고요?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허가 제한을 하는데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그 윗사람도 허가 내주지 마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녹객객객객객기인 거죠. 그러니까 녹객객객객객기입니다. 그러니까 녹객 크게 그러니까 얼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결정이니까 심의 거쳐서 제한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결정이니까 심의 거쳐서 제한합니다. 근데 이쪽은 연장 때는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 획법 3글자 2글자
그러니까 3년 플러스 2년이죠. 다음에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게 대부분이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가 띠띠빵빵 막히고 수돗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불편하니까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시설 어느 곳은 그러니까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왜 도로를 확장을 못해요? 추상공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뚱뚱 날씬, 그러니까 건폐율을 낮추고 높고 낮고 용적률은 반까지 낮추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정도를 작게 하라, 규제하겠다.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 밀도를 규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어느 정도로 부족한 곳에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2년, 20% 등등이 있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다른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죠. 누구 때문에요? 건물 짓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도로 갖다 붙여야 되고 수도 만들어야 되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무슨 돈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이름이 12글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4글자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건 옛날부터 살고 있던 초가집 할머니요?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람을 꼬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찌끔 뭐 50제곱미터 짓는 사람이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얼마 초과요?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과 증축 하는 사람에게 돈을 때리는 거죠. 돈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 갖고 뭘 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돈 생겼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설치할 거 아니잖아요. 이 돈 갖고 이 동네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설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어떤 할지 계획이요? 어떤 할지 계획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겠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내라고요? 1년 안에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걸리게 되죠. 돈 내라. 그러면 200제곱미터 초과 신축 증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관청은 다 특광시군이고요. 건물 짓는 A가 있다고 치죠. A가 건축 허가 200초과 신축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너 200초가 건물 짓는 건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는 이것저것 계산해서 너 200만 원 계산하는데 얼마요? 2달. 2달 안에 부과를 하는 거죠.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았으니까 건축을 하죠. 그다음에 공사 다 끝났으면 마무리 단계. 뭘 하게 되고요? 사용 신청, 사용 승인 신청. 사용 승인 받으면 건물의 위대한 탄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 받으면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분양 임대하게 되니까 떼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놔. 납부를 해야, 즉 사용 승인 신청 때까지는 납부를 해야, 그리고 그 납부 증명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내야 사용 승인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문제집에 98쪽이죠. 98쪽입니다. 98쪽에 1번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경자, 농사짓는 것, 투기꾼 아니죠. 동그라미 2번 도시공계획사업, 공적사업, 사적 개발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재해복구, 재난수부야 응급조치, 응급조치 당연히 허가받을 시간 없죠. 동그라미 4번 괄호 열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괄호 닫고 토색의 채취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색 채취는 그 땅을 깎아내는데 그 땅을 쓰려고 하는 것은 형질 변경 가운데 절토고요. 그 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흙 5트럭 퍼내가는 것은 그냥 토석 채취.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가 되는 거죠.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 허가 받아야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건물 짓지 않은 땅이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후속 작업, 토지의 정지 포장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조성이 된 거죠. 이미 허가 받았으니까 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 쪽이요. 99쪽에 2번 국토계획법 허가를 요하는 개발 행위는 동그라미 1번 농림재관에서 육상 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내 이놈 개구리 허가증이 있어 비암 잡아먹으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육상 어류양식장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2번 사도개설 허가 그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쪽 허가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절토 성토 위아래 50cm 이내 삽질 2번 허가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조성이 완료된 땅 이미 조성이 완료됐죠. 근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절토 성토 가평의 통큰 총각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서 정지 포장은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일반 재산 행정재산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산재 소유 관청은 허가받지 않죠. 3번 문제요.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박스에 있는 5개 다 허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점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형질 변경 규모, 5천만 3만 공간농. 두 번째 점, 공적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공적인 방침, 성장관리 방안. 세 번째 점, 공적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네 번째 점, 주체 주구 대응,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섯 번째 점,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이 적절해야 된다. 5가지 다입니다. 답은 5번. 4번 문제, 여기 이제 그 기준과 관련해서 네, 그거 하나 빠졌군요. 그 성장 관리 방안이요. 예. 여기다 보시죠. 개발의 기준과 관련해서 그 표에서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그러니까 표 해설, 표의 제일 아랫줄. 대한민국 땅을 시가와 용도, 그러니까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중간 땅, 유보 용도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유보용도가 주상공, 녹계가 아니라 자생보이죠. 자개생, 죄송합니다. 자개생을 중간 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가 중간 땅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개발 끝났으니까 얘기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쪽 두 군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보 땅과 보전 땅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예요. 문제 어찌저찌고 넷째 줄 보전 용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전 용도 5가지가 있는데 할 필요 없죠. 주상공 시가와 땅은 다 하시는 거고 중간 땅 유보요가 뭐라고요? 자개생. 그러니까 주상공과 자개생을 찾으면 되죠. 주상공과 자개생. 그러니까 자개생 동그라미 2번 계획관리지역은 유보 용도이죠. 답은 2번입니다. 101쪽에 5번 문제예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개발 끝난 땅 말고 개발이 가능한데 마구잡이 개발이 이루어질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난개발, 어지러운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유보 땅, 보전 땅, 시가와 땅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 끝에 주거지역, 주상공, 시가와 땅, X요. 동그라미 1번 X. 102쪽 와서요. 그러니까 6번 문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수립하는 성장관리 방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먼저 6번 문제 해설에 그 그리며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첫 번째 유보 용도에다가 보전도 쓰시고요. 여기 그림 4개 중에 가운데 윗그림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요. 6번 문제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도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건은 들어가야죠. 성장 관리 방안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사항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X요. 처음부터까지 다 누구예요? 특광시군.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특광시군. 여기서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했어요?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누가 지정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 뭐부터 시작했어요?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만 딱 하나. 특광시군이 허가해주지 않겠다. 근데 계속 도장을 찍어주고 있으면 뭘 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누구세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빼고 나면 개발행 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특광시군입니다. 따라서 와서요. 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X 둘째 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 줄 끝에 대상으로 수립한다. 성장관리방안은 시가화 X, 시가화가 아닌 유보와 보전,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강화에 적용한다. 더 작게 지으라고요? 그럴 리가 없겠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고요. 동그라미 4번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에서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X, 완화하여 적용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의견 듣고 의견 듣는다. 동그라미 5번 성장관리방안 수립 변경하려면 공청회 X요. 주민은 듣죠. 과 X, 관계 전문가 XX.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죠. 행정계획, 행정 절차, 기본 절차라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공청회는 딱 서너 번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무데나 공청회 아닙니다. 공청회 틀렸죠. 옳은 것은 3번. 103쪽 와서요. 그러니까 1번 개발행위 절차, 개발행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 맞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첫째 줄 조경환 위기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개발행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당연하죠. 아저씨 안 돼야 그것 갖고 안 되고 빨간 것까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때요?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 그럼 교통 아저씨가 에이 아니요. 알아서 할게. 교통 아저씨 의견을 들어야죠. 조건을 누구한테 제시를 할 거잖아요. 의견을 드려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공작물 설치할 때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응급조치는 허가받을 시간 없죠.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틀렸고요. 응급조치를 살릴 거면. 동그라미 2번 국가지방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해야 된다. 예치하게 해야 된다. X요. 못 믿겠다 깼고 우리 돈 묻어주세요. 이행보증금 예치인 거죠.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에 공공시설,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공공시설은 그가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비용 범위에서 70 들여서 공공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폐지되는 거 100 중에서 70어치만 가져가. 그거는 동그라미 4번 시작하는 곳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인 거죠. 행정청이면 폐지되는 게 100, 새로 설치한 게 70, 새 시설은 관리청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청에 있으면 70 줘서 주고 100을 다 가져가죠. 좋은 데 쓰겠죠. 30 이익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70들여서 만들어서 관리청에 주고 100을 다 가져가. 이 나쁜 업자죠. 나쁜 업자죠. 70들여서 관리청에 줬으면 폐지된 것 중에서 얼마 어치만 끊어 가져가라고요. 70어치만 끊어 가져가라고요. 이게 되죠. 뭐 동그라미 4번, 5번이 그렇게 엇갈려서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개발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술된다는 것은 동그라미 5번 시작하는 곳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되죠. 동그라미 4번, 5번가 그 엇갈려 있는 거고요. 답은 3번이죠. 104쪽에 2번 문제예요.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4번이 맞습니다. 행정청의 안자가 재복구 재난수가 응급조치한 경우 해당 행위 안자는 1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된다. 그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했다. 알려는 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공계획사업, 공적사업,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XXX 공익사업은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허가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없다. 없다 X예요. 조건부 허가 있고.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끝에 5만 제곱미터 5천만 3만 공간농 출판형
5천만 3만 공간농인데 5만 제곱미터 그냥 틀렸죠. 동그라미 3번 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지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인 허가 규모가 정해지며 상한은 5만 5천만 3만 공간농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동그라미 5번 허가권자가 개발인 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도로 만드는 시행자가 동의 안 해주면 허가를 못하고 그건 아니죠. 의견을 듣는 거지. 의견을 듣는 거지. 동의받는 건 아닙니다. 옳은 것은 4번. 다음 3번 문제요. 몇 쪽이죠? 105쪽이죠. 3번 문제 개발인 허가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이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속 채취량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뭔 소리요? 몰라요. 5번 아무튼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요? 넘어가시면 되죠. 아닙니다. 1, 2, 3, 4 분부되죠.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 명할 수 없다. 없다. X예요. 7번 보시죠.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를 해야죠. 허가받은 그대로 해야죠. 그걸 위반하면 그 법 위반이고 그걸 덮어나 때리는 거죠. 원상회복 명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경자를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XX 농사 짓는 건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계획 사업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시면 매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XX 공익사업 허가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제곱미터 토지 형질 변경 아닌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얘는 복잡한데 그걸 구분하시면 되죠. 국토계획법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적 계획과 사적인 토지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시작하는 도 앞에 괄호 열고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괄호 닫고 개발행위 자체가 사적 개발이에요.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괄호는 날려도 되고 주거지역 내 9,000제곱미터 형질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형질 변경을 허가 안 받고 하는 형질 변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주상자생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은 다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주상자생에서 주거지역에서 10,000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공적 개발로 가라라고 하는 거고 10,000 미만까지 허가받아 형질 변경할 수 있다. 공간농 3만 미만까지 허가받아 형질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 2, 3, 4 중에 어려운 거 많지 않죠. 동그라미 4번 국어만 복잡한 거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동그라미 1, 2, 3, 4가 틀렸어요. 답 몇 번이요? 5번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곁까지입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5번 해설 보시죠. 5번 일반적으로 허가권자는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심의 없죠. 그냥 기준에 따라 제가 허가 부르가 때리면 됩니다. 근데 5번의 동그라미 관계 행정기관장은 다음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작은 1, 2, 3. 그 중에 작은 3번 부배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 30 곱하기 30 곱하기 30은 27,000 택도 아니고요. 31 곱하기 31 곱하기 31 그러면 31m짜리 주사위를 깎아내는 거라고요. 그럼 비스듬하게 이렇게 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치면 한 45m 거의 한 15층, 20층 높이의 산 하나를 깎아 없애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동그라미 뭐 받으라고요?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 단 위 세 가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다가 심의 쓰시고요. 지구단위계획 때 심의 거쳤죠. 그래서 심의 거친 지구단위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보고 오시면 다시 3번 문제 동그라미 5번 지금 가세요. 지구단위계획에다가 심의 쓰시고요. 5번 지구단위계획 때 심의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확정 발표됐습니다. 어찌고 저찌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을 수 있다. 심의 이미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졌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심의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한 번밖에 안 나온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요. 106쪽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뭐 최장 5년 둘째 줄,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7번이요. 녹깨끼끼끼끼끼끼 국토계 획법 3년, 3년 플러스 2년. 어디요? 끼끼끼끼이죠. 기업 니은은 녹계, 녹지적 계획관리지역. 니은번 첫째 줄 끝에 크게. 디귿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개. 1번 지구단위 개.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계약.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107쪽에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끼끼끼끼 연장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그러니까 시장구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거죠.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특광시군이 멍하니 계속 그러니까 동네 엉망진창 관리하고 있으면 그 윗사람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너희들 뭐야? 뭐 하게 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 제한, 허가 내주지 마라 할 수 있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할 때 너희들 뭐야? 뭐라고? 왜 그냥 놔두고 있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너네들 안 하면 내가라도 한다. 지금 뭐 했어요? 의견 들었죠? 뭐라고? 의견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죠. 동그라미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중앙도시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X요. 제한 때는 심의를 거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제한기간 연장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그러니까 중앙도시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X요.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녹지적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녹지적은 연장 없죠. 옳은 것은 4번. 자, 보셨습니다. 이제 107쪽 2번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108쪽 4절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